오늘은 블라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기회가 있어서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블라인드 미팅, 여기 보이는 이제 블라인드 미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블라인드를 설명할 계기들이 있어서 뭐 제가 아는 경험, 짧은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좀 저도 스스로 막히는 것들이 있어서 관련 규정을 좀 살펴보았고, 그런 내용들을 잠시 제가 통계는 알지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라인드는 어쨌든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임상 시험에서 뭐 이렇게, 그쵸? 이게 편견을,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눈을 가리는 건데, 이 블라인드 관련된 내용들은 그 ICH의 E6가 GCP인데, GCP의 내용 중에 이 섹션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스폰서의 역할들 중에 뭐 이렇게 트라이얼 매니지먼트, 데이터 핸들링 앤 리코드 키핑 이런 영역들 중에 세이프가드,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컴퓨터 시스템이 어쨌든 블라인드가 유지돼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블라인드에 대한 진짜 정확한 개념들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여기 ICH 중에 E6가 GCP고 E9이 통계적 원리예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통계적 원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블라인드, 뭐 랜더마이제이션을 포함한 통계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블라인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블라인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거의 의도는 뭔가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계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그죠? 여기 뭐 이렇게 바이어스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바이어스들을 일반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어라이징 프롬 하냐면, 뭐 쭉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엔드포인트를 평가하거나 이런 거 좀 낯설죠. 이렇게 위드롤, 이렇게 임상시험 중도 탈락하는 걸 핸들링하거나, 이럴 때 시험군이냐 대조군이냐 알면 좀 편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컨셔스, 언컨셔스니스냐, 이런 편견이 생기고, 사실 아까 블라인드 미팅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어널라이시스에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이런 거예요. 이거랑 좀 섞여 있죠. 네. 위드드로를 핸들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석에 포함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군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서브젝트에게서 어떤 군이 알로케이션 되고 이렇게 트리트먼트가 됐는지, 환자를 모집하거나 이렇게 알로케이션 할 때 이런 것들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프리멘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오브 트리트먼트, 이렇게 막으려는 거예요. 어떤 트리트먼트가 됐는지 그런 것들이 알려지는 것들을 막는 게 블라인드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거꾸로 하면 블라인드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런 위험들이 있는 거죠. 환자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평가하거나 탈락을 결정하거나 분석군을 결정할 때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저 블라인드 미팅, DB락 하기 전에, 그러니까 코드 브레이크를 하기 전에, 언블라인딩 하기 전에 해야 되고, 언블라인드의 블라인드의 대상은 여기 서브젝트, 인베스티게이터 돼 있고, 혹은 스폰서 스텝 who are involved in the treatment or clinical evaluation이니까 사실 이렇게 어세스먼트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스폰서 스텝이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스폰서는 거의 없죠, 실제로는. 네, 이런 스폰서는 실제로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지만 어쨌든,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이게, 예, 블라인드 대상이 되는 더블 블라인드 트라이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도 이런 거 하는, 요거 외에도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까 서브젝트 엘리저빌리티 포함할지 말지인 거죠. 임상시험에 참여할지 말지, 여기 리크루트 모터 알로케이션 오브 서브젝트 할 때, 예, 엘리저빌리티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예, 엔드포인트에서 평가하거나, 그리고 어세스먼트 컴플라이언스 위드 프로토콜,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여기 익스클루전 오브 데이터 프롬 어나리시스 이런 거 할 때 개념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획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계획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여러 명이 있어요. PI도 판단해요. 예. CRA도 판단해요. 스폰서도 판단하고, DM도 판단하죠. 이게 서브젝트 엘리저빌리티나 이건 다 기본적으로 의사 영역들이에요. 예. 환자를 진료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컴플라이언스도 의사도 확인하지만, 예, 실제로 임상시험 참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플라이언스 위드 프로토콜을 하죠. 계획서 위반 내용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서, 네, 핵심은 이제 DM 프로세스는 어쨌든 요거, 예, 똑같은 얘기 위아래 반복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블라인드가 유지돼야 되고, 블라인드가 유지돼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의사, 환자 빼고도, 인베스티게이터 서브젝트 외에도
이런 거 평가를 하는 사람이 CRA니 DM이니 스폰서에 포함됐으니까 못하게 블라인드가 유지되게 하는 건 거죠. 실제로는 여기 보면은 이제 블라인드가 아까 우리 GCP에서 본 것처럼 throughout the conduct of trial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깨끗해져야 이제 블라인드에서 해제되는 이런 거죠.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언블라인드 시키는 거죠. 언블라인드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싱글 블라인드 컨셉도 있어요. 싱글 블라인드는 인베스티게이터는 알려주고 환자는 모르게 하는 이런 컨셉이고 뭐 오픈 라벨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더블 블라인드, 싱글 블라인드, 오픈 라벨 이런 표현을 쓰고 더블 블라인드는 말이 더블인 거지 실제로는 그냥 모든 사람이에요. 이런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에서 보면 이런 컨셉들이 있어요. 실제로 컨비네이션 위드 블라인드 랜더마이제이션이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는데 이게 파솔 바이어스 같은 거 있습니다. 셀렉션이나 알로케이션 할 때 예측 가능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다음 환자, 그러니까 다음 환자가 시험군이야, 다음 환자가 대조군이야 알게 되면 이게 왠지 더 유리할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약을 먹는지 모르게 하고 다음 사람이 어떤 군에 해당되는지 모르게 하는 것,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블라인드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연구 서브젝트와 인베스티게이터 이렇게 돼 있지만 anyone determining 해서 나온 여기서 보면은 요게 정말 직결되어 있죠. 엘리지빌리티를 판단하거나 엔드포인트를 결정하거나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assessing compliance with protocol. 계획서 위반에 대해서 계획서 계획서를 잘 수능했는가, 즉 위반하는 것들을 판단할 때 관여하는 자들은 블라인드가 유지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제 오늘은 주로 블라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여기 아까 끝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블라인드와 랜더마이제이션이 이 두 개의 조합이 그쵸 뭔가 이렇게 바이어스를 막는데 아주 바이어스를 회피하는데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해요. 오늘 랜더마이제이션 아까 프리딕터빌리티 예측 가능한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있잖아요. 실제로 랜덤은 뭐 시퀀셜하게 시험군 대조군 1, 2,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순서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시험군이나 대조군이야. 1번이 시험군, 2번이 대조군을 할 때 사전에 계획된 순서를 해놔요. 근데 이걸 알면 제가 요번 다음이 2번이고 다음이 1번이고 이걸 알면 안 되니까 이건 프레딕터빌리티 예측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걸 모르게 한다는 게 블라인드의 컨셉이에요. 근데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 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동시에 환자가 2명이 왔어요 병원에. 근데 착각을 해서 저는 탈락하고 딴 사람은 통과했는데 임상시 처음했는데 저한테 저 사람인 줄 알고 예를 들면 제가 이게 K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스크리닝 페일이었어요. 같은 날 왔는데 이 사람은 통과된 사람이었는데 얘는 패스가 아니라 스크리닝 페일이 패스였었어요. 근데 착각가 이름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뭐 남자여서 착각해서 이 사람을 랜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저는 약을 안 줘요라고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은 탈락해서 이제 집에 보냈는데 같은 날 와서 CRF를 입력하는 과정 중에 잘못 입력한 거죠. 랜덤을 시켰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라인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블라인드가 유지돼야 된다 돼 있고 랜덤 프레딕터빌리티를 예측 가능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컨셉만 나와 있고 한 번 배정된 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랜덤의 시퀀스 원래 이 시퀀스를 깨는 거냐 깨면 안 돼요. 원래 의도한 게 이거니까 플랜드대로 원래 의도한 대로 배정돼야 되고 다음을 예측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컨셉들이 쭉 나와 있어서 이거가 깨지지 않는 한 한정된 조건 안에서 이렇게 배정된 랜덤을 취소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저는 사견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인데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한번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랜더마이제이션은 이렇게 스트라타 내에서 뭐 제가 통계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 아닌데 스트라타 내에서 랜덤의 시퀀스가 시퀀스 QU, ENC 순차죠. 각각의 스트라타 내에서 랜덤의 시퀀스가 이렇게 여기 1, 2, 1, 2 요거처럼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는데 이 시퀀스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사람이 랜덤을 받았는데 이 사람 뒤로 랜덤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랜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잘못 줬어요. 그럼 이걸 취소해요. 이게 이 사람이었다면 이걸 2번을 줬다가 취소하면 이 사람 다음 사람 원래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한테 요 번호 가겠죠. 이 사람은 스크린 페일 됐으니까 다시는 안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의도한 순서도 유지되고 다음 사람에 대한 프리딕터빌리티 이것도 알 수 없고 기본적으로 유지되죠. 다만 솔루션마다 이런 기능을 내가 한 번 배정받은 랜덤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랜덤하는 게 이걸 제공하는 데가 있고 제공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물론 통계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겠지만 큐브 IWRS에서는 이 배정받은 랜덤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칭화 내에서 현재 마지막 랜덤 받았어요. 이 사람 다음에 랜덤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요거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랜덤을 주면 랜덤의 시퀀스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랜덤 받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하고 요게 2번 랜덤 받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랜덤 받았어요. 근데 요거 취소해버리면 만약에 다음 사람이 요걸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원래 이게 두 번째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두 번째 받고 요게 세 번째 받게 되니까 시퀀스가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것 내에서 이렇게 E9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에 진행할 수 있고 지금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에서 스크리닝 페일 등 잘못 배정된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배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즉 스트라타 내에서 잘못 배정된 게 마지막이라면 그걸 취소하고 다시 원래 배정돼야 될 다른 사람한테 배정하면 시퀀스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 배정, 기관 칭화 같은 거는 비교적 간단해요. 이거 만약 취소하고 다음 배정할 때는 그 기관만 기관 칭화니까 그 기관 내에서 시퀀스가 생기니까 기관만 스탑시키면 되는데 중앙 배정 이런 거는 시퀀스가 전체 스터디 전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전체 기관의 무작위 배정을 스탑시켜야 돼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에피컷이나 GCP나 E9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석의 영역들이 좀 있어서 뭐 이게 제 말에 이견이 있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는 네. 예측 가능, 그러니까 시퀀셜을 하는 것들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잘못 이게 타이포잖아요 일종의 내가 착각해서 원래 의도한 그러니까 인텐션 투 트리트가 아니라 단순 실수에 의한 건데 시퀀스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즉 스트라타 내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 랜덤인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 이걸 캔슬하고 다시 시퀀스를 이렇게 다시 랜덤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큐브 IWS는 기능을 제공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능을 제공하니까 내부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여태까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